컨디션이 근데 안 올라오네 지금. 저분이 올리시겠죠? 광대도 아니고. 코린 독자분들도 코린 액션 어떻게 여기서나 됐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 하실까요? 그러기엔 너무 시니어들 아닌가요? 자, 잠시만요. 저는 이제 PD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전공은 국어국문, 신문방송, 정치외교를 전공을 했어요. 여기서 뭐예요? 미친 성실성. 네, 저는 부전공조차 하지 않았는데 9학기를 들었고 처음부터 저는 되게 언론사에 가고 싶었어가지고 PD를 해야겠다. 14살? 5살 때부터 TV 보면서 분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졸업할 때쯤에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지상파 3사에서만 PD를 1년에 다 합쳐봤자 한 열 몇 명? 그래서 저는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건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이제 25살 정도 됐었는데 대학원 갔다가 또 돈을 날렸구만. 들어갔는데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선배들이 어디 취업 자리 없어? 막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시장도 아니고. 아 여기 2년 있어봤자 결국엔 또 다시 취업을 알아봐야 하는구나. PD 시험을 좀 준비를 해보자. 계속 미련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백수로 한터에 갔죠. 한터가 뭐야? 한겨레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그 언론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첫 시험 본 게 ENM이었는데 거기서 붙었어요. 경쟁률 몇 대 몇이었나요? 시험을 코엑스에서 봤어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진짜?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글을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웃기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왜 웃기게 안 써요? 면접에서 제가 영상 제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명환 PD님이랑 신원호 PD님이 면접을 봤는데 저한테 그 자막을 잘 쓴다고. 그래서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였죠. 문제의 시작. 취업이 끝이 아니야. 취업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 그래서 몇 살에 들어간 거죠? 26살. 저는 24살부터 산업의 역군으로 뛰었어요. 저희 때도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마케팅이나 광고 쪽 소비자 행동론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난 어딜 가야 될까? 난 어디가 어울려? 근데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하나같이 너는 은행원이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요? 나 은행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카드 영업을 시킨단 말이야. 그 영업하기가 싫어서 나는 은행만큼은 안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저의 첫 직장은 은행입니다. 그때 은행 말고 다른 데 쓰신 데 없어요? 백화점 붙었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2년 동안 현장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육체 노동에 취약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백화점에서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백화점 가는 건 좋아하지만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늦게 했어요. 전 27살에 첫 취업을 했고 원래 문예창작 전공이라서 저는 원래 예술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도 선배들이 너 빨리 편입해라. 여기 졸업하면은 회사를 못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창가에 간 거야? 글 쓰는 걸 진짜 좋아하고 저는 소설가가 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못 쓰고 그리고 그 못하는 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언론정보학과로 편입을 했고 그러니까 언론고시를 저 준비했는데 전 진짜 단합방했고 또 좌절을 한 1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친정엄마 앞에서 보시다가 조그만 데 빨리 들어가서 시작을 해. 되게 작은 언론사에 들어갔고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빨리 지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지옥은 아니었어요. 네. 스스로 만든 지옥이었어요. 왜냐면 전 메이저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비메이저로 갔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좀 오래 방황을 하다가 또 눈물이 아무튼 지금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내가 너무 불쌍해. 아무튼 근데 그게 얼마나 됐는데, 그 기간이? 1년 반. 근데 문제는 갑자기 국제부를 하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아무튼 회사를 옮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신입시험을 한 번 다시 봤어요. 다른 언론사로. 여기 옮겼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번의 이제 좌절이 시작됐고 갑자기 저는 삽질 그 키워드가 너무 생각나는 게 그리고 일을 진짜 못했어요 그때 1년 반 어디서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일을 못할 수가 있어를 면전에서 욕을 진짜 많이 먹어서 너무 혼이 나서 한 번은 회사에서 커피 머신을 고장낸 거예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고쳐와야 되나 가져가면 CCTV에 찍힐 텐데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없었죠. 근데 사실 그 삽질을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삽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부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자는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좀 마음 편한 데 가서 일을 해. 너 잘해. 그냥 너랑 맞지 않는 환경이었어.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다른 언론사에 갔고 굉장히 마음 편한 데서 일을 했거든요.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환경은 나랑 맞지 않는 환경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저한테는 좋은 레슨런이었습니다. 제가 PD 때 이제 그 막내 PD로 들어가서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화에
주인공의 정면 샷이 있었는데 날려먹었어요. 전부 다 이동이 된 줄 알고 이걸 포맷했는데 안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기를 어떻게 다뤘어요? 제가 PD를 그만둔 것도 약간 그 이유도 있어요. 아 진짜? 기기를 못 다뤄서? 그건 무서웠어요. 그 편집기가. 그래서 한 몇백만 원을 주고 그걸 복원을 했거든요. 팀에서. 제 마음도 너무 쪼그라들고 저는 진짜 삽질을 많이 했어요. 편집자로 제가 출판사에 이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선배들이 고쳐놓은 거를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렇게 대조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쳐주세요라고 한 거를 맞게 제가 써놓은 게 아니어서 디자이너가 그 고쳐주세요라는 말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대로 인쇄가 됐어. 5,000부 인쇄가 돼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데 나더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대책 회의 있어도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 가면서 막 울면서 집에 갔잖아요. 아 나는 여기서 이미지 이제 끝났구나. 제대로 일도 안 가르쳐주고 되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들도 많았다고 본인들이 그래도 얘기를 뭐 하는데 입사 한 한두 달 돼서 사고 치는 거 그러라고 충당금이 있는 거죠. 지점에서 이제 입출금부터 다시 새로 배웠어요. 배웠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점에서는 한 6년 차가 왔는데 전산을 전혀 못하는 중고 신입이 온 거죠. 거래처에서 달려온 거야 나한테. 알고 봤더니 한 20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그 고객명에 거래처 이름이 아니라 은행이 적혀 있는 거야. 근데 또 나의 무의식이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넣었어야 되는데 지점 사업자 번호를 넣은 거야. 완전 뒤집어진 거죠. 얘네 미친 거 아니냐. 차장님한테 진짜 엄청 혼났죠. 나 은행 수십 년 역사상 이런 사고 치네 처음 본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놀라지 않는답니다. 이거 좋네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은행은 사실 들어간 순간부터 이 길이 내 길인가 계속 고민하긴 했죠. 근데 또 한 3년 차쯤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뭔가 내가 막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재무 구조 개선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금을 수혈해 준다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금융기관이 하니까 근데 은행은 진짜 영업이거든요. 올라갈수록 더 영업이에요. 그 느낌 있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숫자 감각 좋고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주변에서 너는 약간 출판사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재밌게 다닐 것 같다. 엄마 친구. 엄마 친구가 그랬다고? 네. 저 엄마 친구 역시 그 연배에서 다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40까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된다. 제가 그때 은행을 그만뒀을 때 32인가? 31인가? 그랬는데 아직 8, 9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는 일과 놀이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그런 순간을 저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진짜 그 업계에서 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만두고 한 3가지 생각했어요. 여행사, HR, 아니면 출판사. 지금 여행을 전혀 다니지 않는 저는 당시에는 여행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좀 방황하다가 출판 학교를 가게 돼서 교육대학원도 또 약간 갔다가 출판사로 가게 됐죠. 대학원도 저도 기부하고 나왔죠. 입학금까지 엄청 비싸. 근데 스텔라는 되게 안정지향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엄청 안정지향적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선택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기까지 7년이 걸렸겠죠. 돌을 여러 번 두드려보는 성격이니까. 그 학교 출판 학교를 아마 다들 모르시겠지만 진짜 대학 졸업하고 오는 애들이 막 그 진짜 어린 애들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 거기서 왕언니였어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6개월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점심시간이 회사 가는 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핫도그를 먹어. 그 순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뭐 라이프 스타일 너무 너무 갑자기 진짜.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출판계에 있는 분들이 강연을 특강처럼 해주시거든요. 거기서 들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게 돈은 조금 벌어도 길게 버는 게 좋다. 한 분의 또 출판사 대표님이 오셔서 50대인데 이 업이 지루한 적도 없었고 계속 재미가 있고 자기는 최근까지 억대 연봉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용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나요. 핫도그 사건과 함께. 그리고 들어간 출판사는 되게 좋았어요. 또 100명 정도의 조직이었어요. 100명의 조직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일을 배우기에. 왜냐하면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요. 이 친구가 뭘 하는지도 알아요. 일을 조금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발탁이 돼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드디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콘텐츠 쪽 기획 일을 하니까. 팟캐스트 기획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또 되게 잘 되고 해서 빠르게 사장님의 곁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입사하고 한 1년 뒤에 팀장 대행을 달았나? 그래서 곁에서 보면서 콘텐츠 비즈니스는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약간 사관학교 다니듯이 다녔죠. 그랬는데 너무 불태웠죠. 포린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자면
그래서 2년 지나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주디처럼 이랬어요. 저도 곧 쓰러질 예정이라서 번아웃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이러면 번아웃 온다고. 번아웃이 와서 이제 몸이 이제 심지어 회사는 파주고 마케터니까 외근은 많고 죄송한데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병가를 쓰게 해주셨어요. 한 달 써도 제일 회복이 아니었던 거야. 그만두고 다시 백수가 될 뻔했는데 함께 이제 팟캐스트를 했던 분이 잠깐 같이 일하자라고 하셔서 거기서 한 6개월 일하다가 컨텐츠 업계 지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포린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에디터 채용을 한다. 지원해봐라 라고 하셔서 포린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음표를 갖고 들어왔죠. 글쓰기가 될 것인가. 흘러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당탕탕 PD 일을 하다가 저랑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를 되게 일찍 깨달았어요. PD 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 무슨 PD님 하니까 10년을 기다렸잖아. 그렇게 불리고 싶어가지고 업과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그 마음 싸웠거든요. 사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직업이 나한테 또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회사가 잘 나간다고 그게 꼭 나한테 좋지도 않아. 맞아요.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또 안 들어오는 편집실에서 라꾸라꾸 치고 아니 근데 PD가 되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어요. 책실에 새벽 2시에 올라가면 막 거기 40명이 자고 있어요. 막 사람들 막 밟아가면서 약간 그러죠. 병원 인터넷 삶이구나. 밟지 않게 조심히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밟혀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다시 내려오면 일반직 동기들은 막 되게 예쁘게 꾸미면서 막 출근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둔다고 하면 다 휴가를 주셔. 대박이다. 난 바로 그만두라고 했는데. 일잘러가 아니었네. 태국에 와서 5일 동안 막 먹고 자고 놀고 하니까 너무 신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직업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꿈꿔왔던 직업이 나랑 안 맞았다면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출판사로 가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출판사로 왔고 그러니까 편집자의 일이 나랑 맞나? 이거를 계속 4년 동안 고민했어. 9년 정도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또 심한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만두고 3, 4개월 놀다가 포린으로 들어오게 됐죠. 저는 그런 조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세팅을 새로 해서 거기서 뭔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시작하는 조직에 들어가게 됐고 사람들도 다 일에 매몰되어 있고 그 회사랑 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간이라서 다들 열심히 했고 재밌었는데 성숙기라고 해야 되나? 이 팀과 회사가 안정궤도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일이 너무 손에 익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도 기회가 필요하고 위에서도 이제 좀 고민이 되고 그때 하필 또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퇴사한다니까. 그건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문의 앞면보다는 뒷면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면을 진짜 좋아했고 피플 이런 거. 조선일보 그 주말판을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도 정말 너무 좋아하고 내가 처음에 언론고시를 시작했을 때 난 분명 이쪽 면을 바라보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앞쪽 면에 있는 이야기만 너무 많이 채워서 이 뒤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곳에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포린이 있었고 그래서 면접을 보게 돼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 다들 잠깐 생각해보니까 멈춰서 나도 코로나 때 이직했네. 저는 원래 은행 다닐 때는 연봉도 높고 이제 그때 젊었으니까 매년 해외로 여행을 나갔거든요. 1년차 때부터 계속 해외를 나가서 근데 어느 순간 여행을 갔다 와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1년 360일이 괴로운데 5일 즐겁게 산들 내 현생이 여행을 다녀와도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서울에서 내가 원하는 일상을 살아보자. 일주일을 영업일로 5일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영업일로 5일을 보내서 오전에 박물관에 가고 오후에 극장에 갔다가 뭐 그림을 보러 간다든지 도서관에 간다든지 진짜 행복감이 막 이까지 가득 차는 게 느껴지는 거야. 더 늙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조금 디자인해서 살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모험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해서 컨텐츠 업으로 이제 전업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모험은 뭐였어요? 딱히 모험이 필요 없는 삶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상이 늘 모험이니까. 굳이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이 욕구가 없어진 거죠. 현실이 재밌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안 가는 거예요. 주디는 선택의 순간에 모험을 선택했어요? 저기는 늘 모험을 선택하는 지금도 사람이잖아요. 모험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이게 VS로 되는 건가? 왜냐면 어떤 순간에는 안정이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서는 사실 그 회사에 6년을 다닌 게 안정이었거든요. 안정을 충분히 하고 나니까 모험을 많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에 회사 나왔던 이유도 전 일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았어요. 뭔가 모험을 하는 순간은 늘 더 해보고 싶은 니즈가 있을 때는 그냥 저는 바로 나가요. 저는 안정 속에서 모험을 계속 선택한 것 같아요. 인생 연도 같은 거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계속 한 2, 3년 주기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동안에 사적인 영역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사이드 잡 같은 거를 한 적이 있는데 독립출판 같은 거였는데 그게 되게 잘 됐어요. 개인적인 외주도 많이 들어오고 공간을 운영을 또 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더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 나는 완전히 모험으로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성격이구나. 그때 조금 더 제 성향을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이 상태는 좀 아쉽다 싶었던 순간들.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커피 머신 회사를 가끔 복귀해요. 그 중고 신입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사실 그때 힘들었던 건 일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힘들었어.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억누르지를 못해서. 그리고 사실 그때 만났던 부장님이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습을 하는데 그때만 이제 매일매일 보고를 했어요. 부장님한테.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성과 어필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내가 무엇을 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야 하는 건데 전 정말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있어요.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했다. 그러다가 정말 뭐 하나 잘한 일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뿌듯해서 그걸 썼는데 제가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게 사무실에서 그걸 이렇게 읽으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 부장님이. 편집장님한테 가서 얘 이제 수습해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감동이다.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더 버티고 일을 했으면 또 그분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분은 저를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나를 잘 핸들링할 수 있었으면 또 잘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막 크게 후회는 없는데 약간 출판사 다닐 때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어필을 좀 많이 하면 너무 나댄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더 나대볼걸?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안 나대는 게 그때 너무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회사의 분위기가 가끔 나의 분위기가 나를 만드는 태도를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 진짜 그래요. 없다고 말한 이유는 또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의 되게 최선의 선택을 계속 한 거야. 맞아. 레벨업의 순간. 포린의 온게 레벨업. 지금 녹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점점 대충 되다. 아, 내가 진짜 성장했다. 성장했다. 진짜 많죠. 포린에 와서 1년, 2년, 3년이 그냥 매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시간이었고 왜냐면 사실 첫 해에는 일을 원고를 너무 못 써서 솔직히 말하면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했어요. 긴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에 기자 생활 할 때도 단신을 빠르게 많이 치는 사람이었고 왔는데 포리는 기본이 6천자, 7천자에 그 정도 되는 글을 쓰려고 하니까 저는 글을 직접 쓰는 사람이었는데 편집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에디터 글 보고 맨날 배웠어요. 거의 한 10개월을 그렇게 했어가지고 스스로도 만족스럽게 쓰게 돼가지고 그 1년 차의 레벨업은 그거였고 포린에서 2년 차에는 이제 행사 많이 한 거 진짜 B2B 담당자분들 만나면서 포린에 이게 있어요 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을 때 서로 기분 좋았던 거 내가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고 올해는 속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보완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속도를 잘 맞출 수 있는 거? 그것까지 나의 레벨업 아닐까? 저는 임기응변 스킬이 좀 늘면서 약간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부분이 약간 부족했거든요. 뭐 인터뷰도 사실 되게 현장성이 있는 기술이고 저희가 컨퍼런스 같은 걸 했을 때도 사실 무대 위에서 막 에디터가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은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팀장 되고 제일 레벨업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거의 인격 수양의 직업이구나. 게다가 되자마자 팀원이 20명에 막 이랬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따르는 고통들을 아주 제대로 맛봤죠. 저도 에디터랑 직무는 여기 와서 처음이었으니까 초반에 되게 부담감이 컸고 선배들이 구성을 잘 잡는다라는 칭찬을 처음에 해주셔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고 저희 직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편집이 90%이기 때문에 은행 다닐 때 이제 보고서를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심사 의견이라는 게 보고서를 받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글로. 그러면 어떤 정보부터 노출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작업을 했던 게 조금 깔끔한 문단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고 마케팅적 글쓰기에서는 초반에 독자를 붙들어매지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계속 이탈을 생각하면서 글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 와서도 도움이 됐죠. 콘텐츠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시대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에디터들한테 항상 초반이 제일 후킹한 걸 넣어라. 저는 포린의 기존 히스토리에서 신선한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신선하다 느끼는 거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포린 깔을 찾는 게 에디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맞아, 일이죠. 그게 진짜 어려워. 그리고 포린 깔이 뭐냐고 막 서로 막 물어봐도 포린 깔은 근데 계속 변화하잖아요. 에디터 구성원들이 변화하면서도 조금 달라지고. 근데 이제는 알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아직도 잘 몰라요. 저는 그 레벨업이 그건데 이거 가져가도 계획회의에서 괜찮겠다. 심지어 스텔라가 무슨 말을 하면서 이거를 할 것까지 알아. 이유까지 맞출 수 있어. 이유까지 맞출 수 있어. 포린에서 발견한 나만의 무기. 제가 되게 다음 생에 갖고 태어나고 싶은 무기를 제스민은 갖고 있어요. 둔감력. 아니 근데 둔감력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본인이 적절히 걸러 들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버티는 힘? 멘탈이 좋다는 얘기죠. 그 나영석도 둔감함. 갑자기 유명인 아니 끌어다 붙이고. 둔감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그게 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같이 일하기에 굉장히 멘탈적으로 좋은. HSP 호소인이에요. 제스민이 HSP라고요? 네, 그거는 각자 주관? HSP가 원래 둔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 거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목도리 좀 하면 돼. 저희 팀의 대부분의 HSP인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디의 무기는 뭐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요? 광기? 업무에 대한 광기? 사실 저는 일이랑 놀이랑 구분이 없어요 지금. 구분이 있어야 될까요? 네 살짝 속도가 계속 빨라진 이유도 재미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다행이다. 너무 속도를 재밌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당분간 퇴사는 안 하겠네. 다행이다. 네. 막 사실은 주말에 기간 쓰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광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팀 분이 그건 광기야. 사업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붙잡고 떼돈을 싶은데. 벌었을 텐데. 그래서 약간 주디랑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면 전 뒤에서 경주마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게 지금 저 단계에서는 그 어떤 활동도 내가 하는 일보다 재밌지가 않아. 그게 너무 적합해요. 제가 지금 취미도 만들려고 하고 온갖 짓을 왜냐면 다 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계속 들었거든요. 너도 취미생활이 있어야 된다. 너도 뭐 사이드라도 해라. 뭐 안 돼요 잘. 다른 건 별로 재미없어요. 네. 거의 다들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지. 쟤네 뭐야 약간 재수 없는데. 아, 그래서 사실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약간. 저의 무기를 얘기해 주세요. 스텔라의 무기는 건조함? 사실 스텔라는 포린의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도 되게 건조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건조하지만 이렇게 불태울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서 원래 더 불이 잘 붙잖아요. 건조한 사람이 하는 판단이 되게 정확할 수 있고 그건 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늘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메타인지가 잘 된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따라가기가 편하다고 해야 되나? 리더십. 건조한 리더십. 저는 둔감력과 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셔서 마무리가 훈훈한데? 넥스트 스텝 이거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시거든요. 이거는. 진짜요? 매일매일 겨우 출근하고 있어서 내일 지금 항상 내일 내가- 출근할지 말지도 모르는 항상 내가 한 달 상황이다.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웃겨. 포린에서 올해 목표 간단하게 있을까요? 퇴사하지 말고 버텨야 돼. 저도 저게 목표예요. 진짜 정말. 재직이 목표예요. 건강한 재직. 재직. 건강한 재질. 재직이 목표입니다. 아이고 안녕. 아 근데 이거 너무 괴리가 크다. 아니 저희 피크닉 안 하는데 갑자기 이게 가짜의 삶이잖아요. 가짜의 삶이잖아. 마치 피크닉 원래 다니는 사람들 같이 그래서 포린 에디터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해녀들이 글을 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몸으로 하는 일 같거든요.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야 맞춰야 되고 뭐 온갖 것을 사실 다 신경 쓰는데 생활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포린 그러니까 에디터는 해녀다.